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좀 딜레마에 빠진 시장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지금 재건축 쪽에 뭐 빠르게 좀 규제 완화를 하겠다, 뭐 부동산 쪽에 지금 많은 지금 정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것은 공급 확대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재건축 쪽에는 또 개발 호재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뭐 강남 쪽 재건축들 또 많이 지금 호가들이 올라가고 있고, 뭐 목동이라든지 뭐 여의도라든지 지금 뭐 노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면 지금 재건축 쪽의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지금 서울 쪽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또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자,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 이 과정에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뭐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인들, 아니면 뭐 임대인들, 임차인들, 아니면 뭐 무주택자,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지금 겪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보고 가야 될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아니면 세미나 안내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638-3956, 02-2638-3956 전화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모르면 부동산 투자 망한다. 네. 자, 부동산 투자 이제 묻지마, 투자는 가라. 네. 자,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복잡해졌죠. 자, 그래서 뭐 예전처럼 내가 그냥 일단은 뭐 그냥 뭐 투자를 해보고 보자, 자,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시장은 알고 투자하면 돈 버는 시장, 묻지 말고 모르고 투자하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오늘은 뭐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보고 싶은데, 자, 부동산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자, 부동산은 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뭐 강남에 있는 뭐 압구정 쪽에 현대 아파트,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뭐 거의 우리가 보통 한 245제곱미터 80평 뭐 얘기하는, 그렇죠. 자, 이 80평대가 뭐 80억이어서 이제 재건축, 그러니까 거의 50년이 다 된 이 아파트가 평당 1억이 넘어가는, 자, 모두 지금 깜짝 놀라고 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만 바라보자라면, 자, 보통 우리가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집이라는 게 있으면, 자, 이 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렇죠,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뭐 일반적이고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죠. 모든 재화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뭐 중고차, 그렇죠. 네, 새 차 살 때보다 뭐 중고차 가격이 50%, 나중에는 뭐 10%, 그러니까 1억에 산 중고차가 나중에 1,000만 원 정도가 돼도 뭐 그냥 당연하게 여기죠. 자, 그런데 부동산만큼은 그렇지 않죠.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집을 사면서도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재건축이 가까워와서 집을 거의 허물어뜨릴 정도, 그래서 안전이 위험하다라고 할 정도가 됐을 때 오히려 가격이 더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품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뭐 원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곳에 대한 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부동산 심리 중에서 처음 봐야 될 게 바로 이 불안 심리. 부동산과 불안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의 재산을 70% 정도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불안 심리의
불안에 기인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뭐 무슨 내 불안심리냐 이런 거죠. 자, 지금까지 뭐 물론 지금 뭐 주식 시장이 또 호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그렇죠. 투자로서 막 떠오르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많은 뭐 주식으로 다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비트코인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자산을 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좀 불안해. 내가 이것을 그냥 주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도 좀 불안해. 아니면 가상화폐에 다 갖고 있는 것도 불안해. 그렇죠. 이런 불안 심리가 오히려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는 것에 그렇죠. 어떤 부동산이라고 하면 내가 그냥 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 내가 강남에 뭐 빌딩 한 채 가지고 있어. 자,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도 자, 같은 10억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 안에서 내가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게 가장 심리적으로 이 불안한 것을 좀 깨준다라는 거죠. 나의 자산을 세이프 파킹, 그렇죠. 안전한 곳에 파킹하고 싶은데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더니 그래도 부동산밖에 없더라. 자, 이런 불안을 깨주는 게 오히려 부동산일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우리가 패닉 바잉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패닉. 그러니까 내가 거의 공황 상태. 자, 공황 상태라는 것은 불안이 그냥 일반적인 불안이 아니라 엄청나게 정말 폭발적인 불안.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패닉이다, 공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닉 상태, 불안 상태에서 바잉, 뭐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불안은 다른 불안이 아니라 바로 공급 불안이었다라는 거죠. 자, 보통 뭐 요즘 그 젊은 분들이 그 패닉 바잉을 하는 그 기절을 보면 뭐 이생망이다 뭐 이런 얘기만 이번 생에는 망했다. 자, 이번 생에 내가 집을 살 수 없다. 자, 그러니까 계속 공급에 대한 그 불안들을 해소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많은 규제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서 불안한 심리,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내 집 사는 게 망했어. 이제는 할 수가 없어. 자, 이런 불안들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영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나의 불안을 잠재워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집을 사고 싶은. 자, 그래서 공급에 대한 또 불안이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올리는, 그렇죠. 자, 주식이라든지 뭐 또 다른 쪽의 어떤 자산이 불안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옮기기 때문에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또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 불안 심리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쪽을 또 사기 시작하면서 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또 생겨요. 자, 어쨌든 내가 부동산이 세이프, 파킹,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오고 내가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또 부동산으로 오고 자,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기는 왔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영끌을 하고 패닉 바잉을 하고 해놓고 나면 불안이 없어질까요? 네, 달라진다. 불안의 어떤 그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집이 없을 때는 내가 집을 사지 못할까 봐 불안한 거죠. 그렇죠. 이 불안이 집을 그러면 사고 나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자, 집을 사고 나도 불안하죠. 최근에는 뭐 세금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죠.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살 때도 세금을 내고 갖고 있을 때도 세금을 내고 팔아도 세금을 내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겠고 자, 또 하나는 내가 집을 사고 났더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영끌까지 해서 사고 났더니 갑자기 그렇죠. 이사 공급 대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또 공급을 하겠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자, 그런 거죠. 내가 집을 사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다른 불안이라는 거죠. 내가 집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집값이 더 올라갈까 봐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불안했는데 내가 막상 집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혀 거꾸로 상황이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집값이 혹시 떨어질까 봐 불안한 거죠. 내가 공급이 부족해서 집을 샀는데 갑자기 공급이 넘쳐난다고 하니까 공급이 또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공급이 많아지면 또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이 불안 심리 여러 가지 불안 심리에 의해서 부동산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정책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불안심리만 있다고 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갖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당연히 바로 기대 심리가 또 밑에 깔려 있습니다. 불안 심리와 함께. 자, 지금 지난달에 봤더니 강남구 쪽에 증여가 무려 800한 10건 이상이 됐다고 해요. 자, 이게 전월에 보면 자, 강남구 한 구 안에서 보통 증여 건수가 약 한 130건 정도 이 정도 한 달에 한 120, 30건 정도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인데 지금 갑자기 800건이 넘어갔어요. 6.3배가 넘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증여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증여라는 거는 내가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채를 살고 내가 이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세금적으로 좀 불리하죠. 지금 다주택자들이.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집이 계속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자, 이러면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가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집 자체를 증여를 하는 그렇죠. 자, 그것은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동산이 내 자녀들 또는 내 자녀의 또 자녀들 있죠.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까지 계속 갖고 있으면 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다른 자산을 갖고 있는 내가 다른 자산, 그러니까 현금 자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동산 그 자체로서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면 부동산일수록 대부분이 증여 쪽으로 선택을 하더라.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입지가 좋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 자체는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또 100 이하로 떨어졌던 그렇죠. 지금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도 다시 100선을 회복하는 것은 계속 그것에 대한 기대 심리들이 왔다 갔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불안 심리도 그렇고요. 기대 심리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이 집약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학습 효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예전에 한 2008년 정도였나요? 2008년 정도에 반포자이라는 그 아파트가 분양을 했을 때, 자, 그때 84제곱미터, 33평이 한 10억이 조금 한 10억 3천, 10억 8천 있었어요. 자, 근데 그때 이것이 고가라고 해서 그렇죠. 미분양이 났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죠. 이것이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지금 보니까 지금 6억, 7억, 거의 30억 거의 가까이 되죠. 지금 로얄층들 같은 경우는. 자, 이렇듯이 학습 효과. 자, 우리가 부동산을 안 사도 불안하고 사도 불안하고. 자, 그런데 그 기저 밑에는 부동산을 사고 나면 이것이 안전하고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이것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10년 전, 20년 전 계속 투자자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학습 효과가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부동산을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대 심리가 있고 내가 아무리 학습 효과가 있어서 부동산을 갖고 싶어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유효수요. 자, 그러니까 내가 구매력을 갖춘 수요만 의미가 있거든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 부동산을 갖고 싶어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많은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이런 갈 곳 없는 돈들이 갈 데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동산 쪽으로 또 몰려가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부동산이 아무 데나 흘러가지 않아요. 바로 희소가치. 자, 강남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강남권이라는 곳이 만약에 한 뭐 100군데, 200군데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강남에 이렇게 그렇죠. 많은 기대 심리를 갖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강남은 바로 대한민국에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희소가치,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쪽에 아파트가 넘쳐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트에 그렇죠 갖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다 남아돈다면. 자, 그렇지만 희소가치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은 항상 희소가치가 있는 곳, 희소가치가 있는 그런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 중에 이 짧은 시간에 어떤 곳들이 다 희소가치가 있고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제가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매주 토요일 날 뭐 세미나를 오시면 특히나 서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지방 분들도 그렇고 또 경기나 인천권에 계신 분들도 서울권의 중심권 쪽에 그것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또 1대1로 개인적인 상담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굉장히 다주택자들 혼란스러운 부분들 많으시고 또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도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세미나 오셔서 뭐 시장 분석도 좀 들으시고 투자처도 좀 꼼꼼하게 찍어드리니까 그 부분도 활용하시고 또 1대1 개인 상담까지 잘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꼭 예약 전화를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예약 전화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광진구 쪽으로 가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렇죠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자, 또 하나는 강남과 바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강남 쪽에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최근에 강남 쪽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 특히나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강남권에 투자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우리가 광진구, 그것도 늘 말씀드리는 우리가 건대 입구역, 그렇죠. 지금 뭐 2호선, 7호선이니까 강남권으로 직접 연결되는 그런 지하철들이 그것도 더블 역세권으로 움직이는 곳이죠. 특히나 또 어린이대공원역까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드리고 싶고, 특히나 여기는 뭐 강남의 바로 반대편에 이런 2호선, 7호선 수혜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건대하고 세종대 그 사이에 많은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성수 IT 경제특구라고 해서 지금 성수동 쪽에 특히나 성수전략계획구역 바로 위에 있는 그 중공업 지역들에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수혜까지 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강남권하고 직접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강남은 제일 위에 뭐 7호선, 가운데 9호선, 2호선 이렇게 세 개의 전철이 뭐 지하철이 이제 지나가는데, 자, 이 중에서 바로 7호선과 2호선이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특히나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그렇죠, 거의 메머드급이죠. 자, 지도를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건대입구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2호선과 7호선이죠. 자, 한강이 바로 이렇게 앞이기 때문에 늘 제가 한강 가까운 곳으로 투자해라, 한강 추계 투자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에 또 적합한 그런 투자 입지가 되겠고, 특히나 지금 뚝섬 같은 경우 바로 한정거장이죠. 뚝섬 같은 경우에도 지금 K-팝 공연장이라든지 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고, 바로 이제 건너면
자, 지금 삼성역과 봉은사역 이 사이에 영동대로 14차, 특히나 지금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이제 공개가 됐죠. 이제 2023년이면 이제 개통이 이제 될 텐데, 자, 지금 GTX A 노선, GTX C 노선, 거기에다 뭐 KTX라든지 위례 신사선, 2호선, 9호선 기본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코엑스 바로 건너편에 현대 글로벌 빈센터라고 해서 105층 569m, 또 국내 최고층 빌딩이 되죠. 현대 자동차 그룹, 뭐 기아 자동차 그룹, 현대 모비스 다 이쪽으로 오게 되는, 그러면서 또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까지 다 되는 게 바로 여기죠. 자, 2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잠실로 해서 그대로 삼성역까지 또 연결이 되고, 특히나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여기도 많은 첨단 업무단지들이 들어가고 있고, 자, 동서울터미널 현대보다 크죠. 지금 KTNG하고 신세계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또 대규모 유통상업시설들, 우리가 보통 스타필드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바로 이 화양사거리라는 쪽에, 그렇죠, 가보면 성수 IT 경제특구 중에서 이쪽에 지금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성수연락계획구역 이 위쪽이 그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공업 지역 쪽에 우리가 4차 산업 일자리라고 하는 그런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가고 있고, 자, 어린이대공원하고 건대입구 이 사이, 세종대죠. 세종대 이 사이에 또 젊은 어떤 그 핫플레이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모이잖아요. 자, 그러면서도 또 바로 위에 또 중곡 쪽에는 의료 바이오 쪽까지, 그러니까 지금 건대입구 쪽은 뭐 정말 어느 한쪽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다 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한강 가까운 곳에 있다. 자, 조금 제가 뭐 정리를 해드리면, 자, 건국대 세종대 학세권, 어린이대공원과 한강 공세권,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동서울터미널 현대와 여기에다 성수 IT밸리까지 있으면서도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 침실 또 따로 돼 있는 바로 이런 것들 보고, 우리 이쪽에 쭉 말씀드렸던 곳이 전부 다 1인 가구들, 젊은 일자리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바로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인데, 자, 이것이 뭐 3월에 지금 준공이 돼 있으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신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자, 2억 7,300에서 2억 7,800 정도 되는데, 전세가 2억 5,300에서 2억 6,300 정도 되다 보니까 1,3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정말 투자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자, 월세인 경우에도 그렇죠. 보증금 1,000에서 2,000이라면 월 70에서 80만 원까지 월세 투자로도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은 세미나 오시면, 내 집 마련 또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세미나 오셔서, 자, 근데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제가 뭐 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너무 뭐 불안에 이렇게 쫓겨서 그냥 하다 보면 또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고, 자, 또 우리가 그냥 막연한 기대 심리만 가지고 또 투자를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지금 뭐 다주택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뭐 6월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처분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또 정말 증여를 해야 될지, 이 부분도 고민이시고, 자,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또 타이밍인 건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또 좋은 것인지, 아니면 뭐 3기 신도시 쪽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고 많은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제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뭐 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세미나라든지 상담 뭐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